So America is a peace-loving nation. North Korea has a phenomenal future. 국제사회의 눈이 DMZ, 즉 비무장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때 DMZ를 방문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깜짝 쇼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DMZ는 지금 핫플레이스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또 DMZ를 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기상천외 발상도 하고 은행이 그렇잖아요. 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 지역으로 판문점의 북쪽 지역으로 못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될 거예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전문가들도 깜짝 이벤트를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로 흘러나오자 미국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DMZ는 가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패널들도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미 예측은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께서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가장 첨예하게 군사력에 대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방문한다는 것.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국제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다 방한할 경우에 거기 방문했었죠. 물론 이제 거기는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당장 김정은 위원장을 거기서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라는 우리가 어제 지적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죠. 사실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무진이 만나야 그렇죠. 되죠.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그 경호나 이런 것들이 네. 그 정도 되면 항모도 떠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경호를 해야 되니까. 네. 아마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이벤트는 없더라도 거기까지 갔다면 간 김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가고 싶어하는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하.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보장하겠다. 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투표권자를 상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서 현재 한반도 이렇게 긴장이 커져 있는 네. 이 DMZ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를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내 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전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동맹국에 대해서 네. 미국은 계속해서 방어를 계속하겠다.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동맹국들이 과연 미국이 우리가 동맹국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미군의 주둔비도 많이 달라고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했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것 같아요. 안 회의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네. 이끌어 나가서 우리 동맹국들이 미국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DMZ에 왔으면은 북한 핵폐기 문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미 있는 장소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 있는 DMZ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활용해야 될 미지의 어떤 대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And we are also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DMZ. Peace House, there's something that I like about it because you're there. You're actually there. Where if things work out,
there's a great celebration to be had on the site, not in a third-party country. 네, 과연 DMZ에 와서 어떤 이벤트를 할지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것 말고도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자리에서 북한을 언급해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o America is a peace-loving nation. We do not seek conflict with Iran or any other country. In the meantime, who knows what's going to happen? I can only tell you we cannot ever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t won't happen. But I felt that we want to give this a chance, give it a good chance, because I think Iran potentially has a phenomenal future. And I say that about North Korea too. I've said it about North Korea. I think North Korea has a phenomenal future, and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like to see them get to work on that great future. So I'll sign this now. 조수진 부장,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이가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행정 명령,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에 갑자기 북한을 언급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게 참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란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저 책상에서 네. 북한과 김정은을 강조한 겁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요. 김정은에게 아주 우호적인 편지를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전날에 백악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 73세 생일날 북한이 친서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떤 편지였느냐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편지였다. 이것은 두 사람 쌍방 간의 아주 우호적인 편지였다. 그러니까 둘 사이 모두에게 이런 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한이라든지 또 DMZ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을 향해서 러브콜을 날린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 자리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했다. 그거는 이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김정은이랑 잘 지내는 거 봐봐. 너희들도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예를 보여준 건가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어떤 유화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양쪽 다. 예, 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십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재를 압박할 수 있다. 네. 이런 것까지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 국방정보국장,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집중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이 미국 국방정보국장은요, 김정은이 여전히 비핵화, 핵폐기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미국이 항상 이랬죠. 백악관과 실무진의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듯한, 역시 이것도 투트랙 전략인가요? 강원 양면 전략,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연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무부와 국방부의 이런 견해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지난번 이란 공격할 때도 보면 그때 국무부와 또 국가안보 보좌관과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의견이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격 10분 전에 중단했던 그런 사례도 그렇죠. 있듯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즉 비핵화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비핵화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무부 쪽에서 이쪽에서는 어떤 협상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아마 미국 내에서도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어떤 미국의 행정부와는 좀 달리 트럼프 시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화의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갑자기 어떻게 아까 말씀했지만 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좀 어떤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그런 조치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변화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미국 내부의 어떤 저런 왔다 갔다 하는 변화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염두하고 정보를 빨리 입수하려면 한미 동맹이 투철해야 그렇죠. 되고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는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에 옵니다. And that could facilitate progress when our two countries resume working level negotiations. We have to go beyond the formulas that for the past 25 years have failed to resolve this problem. We have made clear that the U.S. is looking for meaningful and verifiable steps on denuclearization. And we understand
that in the North Korean view, this is possible, but needs to proceed in context with broader discussions of security guarantees and improved overall relations. 안 박사님, 비건 대표라고 하면 지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왔다 갔다 실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만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북한 관계자도 분명히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쪽 카운터파트는 누군지가 궁금한 게 원래는 지금은 처형설 돌았던 김혁철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오게 될지도 또 누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적하신 두 가지 궁금증인데 네. 과연 김혁철이가 처형됐다고 보도가 나왔지만 아니라면 김혁철이가 나올 것이고 아, 그래요? 그 카운터파트로서는 김혁철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또 만약에 일부 언론 보도대로 처형됐다면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대관절 누가 나올 것이냐. 네. 김혁철도 역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의 외무성에 저런 사람들이 수백 명 되기 때문에 꼭 그 김영철급이 아니라도 나올 만한 사람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김혁철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의 급수나 이 어떤 퀄리티나 스펙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의지가 있구나. 이런 걸 네.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나오든 작은 관심은 높은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는 사람일지 모르는 사람일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누군지 아시는 눈치일 것 같아요. 저 통일전선부에서 네. 일단 외무성으로 일단 네. 미국과 북한 간의 옮겨갔죠. 회담이 옮겨왔습니다. 네. 옮겨왔으면 일단은 리용호, 네. 최선희, 그다음에 리수용 이 3명 중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인데 네. 직급이 제일 낮은 아마 최선희가 나와서 최선희가 나올 것이다.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외교 안보 라인의 명과 암이 확실하게 갈렸었죠. 근신설에 시달렸던 김여정 제1부부장. 오히려 요즘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승진 속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여정은 보면은 이수용이나 최용해 사진을 보면은 최용해나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찍혀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그런 역할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거에 김여정이 하던 행사 담당 어떻게 보면 현장 행사 담당 역할을 지금 현성월이 하는 거니까 김여정이 오히려 좀 더 이제 더 무게가 올라간 역할 조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급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속 승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저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북한에는 지도자급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도자만 있지 지도자급은 없습니다. 그것도 예. 존엄을 건드리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유일적 용도. 지도는 오직 김정은 위원장만. 오로지 김정은만이 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지금 국정원이 판단은 아마 이번에 이제 공항에 시진핑을 영접하는 자리에 부위원장급 자리에 섰다. 인민무력사이나 군부 삼행방보다 지금 거의 김영철 바로 옆에 서 있지 저 위치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위원장급 자리예요? 자리입니다. 예. 부위원장급 자리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섰고 특히 이제 헐떡헐떡 뛰어다니면서 관리하던 선전선동의 어떤 지도력을 현송월한테 넘겨줬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지도자급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다만 엄연하게 김여정은 아직도 정치국 후보의원이고 아하. 제1부부장에 머물러 있지 그 이상 올라갔다면 벌써 곧 공개가 되고 아하. 정치국에 사진에도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 네. 이걸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좀 추가하자 그러면 네. 요번에만 예외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여정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지. 네. 다음에 어떤 또 원상복구됩니까?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왜요? 요번에 왜 이렇게 한다면 지난 그 4번의 북중 정상회담 때 네. 김여정이 갔는데 그중에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네. 그때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도 이 김여정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서 네. 요번에 이제 정상회담 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네. 다음에 공식극상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네. 아마 그 김씨 일가에 대한 예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한 거지 실제 승진한 그렇죠. 건 아니라고 네. 본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곧 드러나겠죠. 어느 위치에 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나는지 그 상황을 보고 또 판단하겠습니다.